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14,000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 8가지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묵 잡채를 만들어 볼게요. 사과거묵 4장을 0.5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 주세요. 빨간 파프리카 1개, 노란 파프리카 1개, 피망 1개로 어묵과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재래시장에서 못난이들로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1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파프리카와 피망을 넣고 30초 정도 골고루 섞일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골고루 섞였으면 소주 3스푼, 진간장 1스푼, 굴소스 1스푼 반, 매실액 1스푼, 설탕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중약불로 줄여 2분에서 3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어묵 잡채가 완성입니다. 맛도 좋지만 색깔별로 파프리카와 피망이 들어가 눈으로 먹는 즐거움도 있어요. 두 번째로 무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무 1개를 0.5cm 정도 두께로 통썰기 한 뒤 다시 0.5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무는 무나물과 뒤에서 만드는 무 장아찌 볶음에 함께 사용할 거예요. 대파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냄비에 무와 물 2컵, 소주 반컵, 다진 마늘 반 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뚜껑을 닫아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간 더 끓여주세요. 15분 뒤 소금과 대파를 넣고 1분 정도 부르르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소금은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무나물이 완성입니다. 무 본연의 단맛과 살캉하게 씹히는 식감, 그리고 기름을 넣지 않아 국물도 굉장히 깔끔하게 시원해요. 세 번째로 무 장아찌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무와 된장 1스푼, 진간장 3스푼, 물엿 1컵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1시간 동안 절여주세요. 무가 골고루 절여질 수 있게 절이는 중간중간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한 시간 뒤 절여진 무를 면보에 넣고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무를 된장과 간장을 함께 넣고 절여주면 무 자체에 은은하게 감칠맛이 배어들어 더욱 맛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절인 무와 다진 마늘 반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화면처럼 무에 빨갛게 물이 들었으면 중약불로 졸인 뒤 3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3분) 뒤 간을 한번 보고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참기름 1스푼 반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무 장아찌 볶음이 완성입니다. 굉장히 꼬들한 식감에 짜지 않으면서 담백하고 자꾸만 손이 가는 밑반찬이 되었어요. 네 번째로 시금치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시금치 크게 6줌, 뿌리의 마른 부분을 칼로 살짝만 떼어낸 뒤 먹기 좋게 2에서 4등분으로 갈라주세요. 손질한 시금치는 흙이 털어질 정도로만 물에 한번 가볍게 흔들어 씻어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과 시금치를 넣고 센 불에서 40초 정도 데쳐주세요. 시금치가 골고루 데쳐질 수 있게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시금치의 숨이 화면처럼 저 정도 죽으면 바로 건져내 찬물에 담궈 주세요. 데친 시금치는 물에 2번 정도 헹궈낸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취향에 따라 시금치를 먹기 좋게 2에서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대파 조금을 길게 반으로 갈라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데친 시금치 반절, 대파,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국간장 1스푼, 참기름 1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1티스푼과 깨소금을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소금은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시금치 무침이 완성입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몸에도 좋은 겨울 제철 보양 반찬이에요. 5번째로 시금치 고추장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조금을 길게 반으로 갈라 쫑쫑 썰고 청양고추 한두 개는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를 함께 다져서 넣어주면 깔끔한 감칠맛을 낼 수 있어요. 볼에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1스푼,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국간장 1스푼, 멸치액젓 1스푼, 매실액 1스푼, 물엿 1스푼, 설탕 1티스푼, 세배식초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시금치 반절과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그러면 시금치 고추장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하고 달달한 시금치, 감칠맛 돋는 고추장 양념에 식초까지 더해져 입맛을 확 돋궈주네요. 6번째로 두부 어묵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사각어묵 3-4장을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두부 한 모를 반으로 자른 뒤 1cm 정도 두께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두부는 이따 어묵탕을 끓이기 위해 조금만 남겨놔주세요. 대파 2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청양 홍고추 1개를 길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밥 공기를 기준으로 씻은 묵은지도 준비해주세요. 종이컵은 200ml 기준으로 2컵이에요. 볼에 고추장 1스푼 반, 고춧가루 2스푼, 진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올리고당 2스푼, 소주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넓은 냄비에 씻은 묵은지를 골고루 깔아주세요. 그 위에 어묵을 골고루 깔아준 뒤 대파와 청양고추, 양념장 절반을 넣어주세요. 그 위에 두부를 예쁘게 깔아준 뒤 나머지 대파와 청양고추, 양념장을 전부 넣어주세요. 그 다음 물 3컵 반을 넣고 뚜껑을 닫아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1스푼을 둘러 1-2분 정도 가볍게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두부 어묵조림이 완성입니다. 숟가락에 두부, 어묵, 묵은지 올리고 뜨끈한 국물까지 함께 떠서 한 입 먹으면 정말 끝내주죠. 7번째로 두부 어묵국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 1.5리터, 멸치 한 줌, 황태껍질 반 줌, 다시마 한 장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더 끓여준 뒤 건더기는 건져내주세요. 무 5cm 두께 한 토막을 0.2에서 0.3cm 정도 두께로 통썰기 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사각어묵 3-4장도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저는 냉장고에 자투리 당근이 있어서 그냥 넣어봤어요. 없으면 생략 가능해요. 대파 2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청양 홍고추 1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두부 조금도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육수에 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간 더 끓여주세요. (15분) 뒤 어묵, 두부, 다진 마늘 1스푼, 당근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대파, 천일염 1/3 스푼, 후추를 넣고 5분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두부 어묵국이 완성입니다. 이상하게 날이 쌀쌀해지면 제일 먼저 시원칼칼한 어묵 국물이 생각나요.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간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팽이버섯 3개에 밑둥을 살짝 잘라낸 뒤 길게 3등분으로 갈라주세요. 청양고추 1~2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씨를 한번 털어내주세요. 씨를 털어낸 청양고추는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굴소스 2스푼 반, 진간장 1스푼, 매실액 1스푼, 소주 2스푼, 설탕 1/3 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다진 생강 1/3 티스푼, 다진 청양고추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참기름 1스푼을 두른 뒤 중약불에서 예열해주세요. 예열된 팬에 팽이버섯을 골고루 올려준 뒤 버섯 위에 양념장도 골고루 뿌려주세요. 양념장을 다 올리고 난 뒤 중약불로 줄여 10분간 졸여주세요. 그러면 팽이버섯 간장조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아삭아삭 즐거운 식감에 쏙 배어든 단짠 양념이 완전 밥도둑이에요. 첫 번째로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콩나물 2줌을 넣고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을 꺼주세요. 데친 콩나물은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대파 조금을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물기를 뺀 콩나물, 대파, 다진 마늘 1/3 스푼, 멸치액젓 1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소금 1티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고춧가루와 소금의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한 식감에 멸치액젓을 넣어줘 감칠맛이 2배로 껑충 뛰어버린 국민 반찬이에요. 두 번째로 콩나물국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 1.8리터, 멸치 한 줌, 황태껍질 반 줌, 다시마 한 장을 넣고 뚜껑을 닫아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20분간 더 끓여 건더기는 건져내주세요. 대파 조금과 청양고추 1개를 어슷 썰기 해주세요. 볼에 고춧가루 1스푼 반, 새우젓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국간장 1스푼, 소주 1스푼, 후추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육수에 콩나물 2줌과 양념장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간 더 끓여주세요. (15분) 뒤 떠오른 거품은 살짝 건져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천일염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국이 완성입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저녁 날씨에 딱 어울리는 얼큰하고 시원칼칼한 국이에요. 세 번째로 짜장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1개, 당근 2분의 1개, 감자 1개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돼지고기 등심 300g, 다진 마늘 1스푼, 소주 1스푼, 후추를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돼지고기의 겉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야채를 넣고 3, 4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 700ml에서 800ml 정도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0분에서 15분간 푹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15분 뒤 시중에서 파는 짜장 분말 한 팩을 넣고 5분 정도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그러면 짜장이 완성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2, 3일은 걱정 없는 카레와 같은 맞는 반찬이에요. 네 번째로 오이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2개의 양 끝을 잘라낸 뒤 0.2cm 정도 두께로 얇게 통썰기 해주세요. 고명으로 들어갈 홍고추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3분의 2스푼, 설탕 3분의 2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30분간 절여주세요. 다 절인 오이는 물에 가볍게 한 번만 헹궈내주세요. 그 다음 오이를 연보에 넣고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오이와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3분의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2분) 뒤 중약불로 줄여 3분 정도 더 볶은 뒤 불을 꺼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스푼과 홍고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오이볶음이 완성입니다. 오이의 시원한 맛과 꼬들꼬들한 식감이 너무 매력적인 반찬이에요. 다섯 번째로 오이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오이 2개에 양 끝을 잘라낸 뒤 길게 4등분으로 갈라 씨를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오이를 먹기 좋게 3등분으로 자르고 부추 조금을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부추와 비슷한 길이로 채 썰어주세요. 양파 반개, 홍고추 2개를 큼직하게 자르고 새끼손톱 반절 크기의 생강 1톨, 통마늘 10개를 준비해주세요. 앞에 재료와 새우젓 1스푼, 밥 1스푼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1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 10분간 절여주세요.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물에 천일염 2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바로 오이에 부어 10분간 더 절여주세요. 다 절인 오이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넓은 볼에 갈아놓은 양념, 고춧가루 4스푼, 멸치액젓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유슈가 4분의 1티스푼, 통깨를 넣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만약 양념이 많이 남았다면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아무거나 넣고 버무려서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부추와 양파를 넣고 가볍게 한 번 더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이와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그러면 오이김치가 완성입니다. 다 먹을 때까지도 계속 아삭아삭하면서 물이 생기지 않아요. 여섯 번째로 감자 부추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감자 3개를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채 썬 감자는 찬물에 1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부추 조금을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감자,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소금 4분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분) 뒤 중약불로 줄여 원하는 익힘 정도로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추, 홍고추, 후추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감자 부추볶음이 완성입니다. 포근포근하고 담백한 감자에 향긋한 부추의 맛 궁합이 정말 좋네요. 7번째로 부추전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조금을 2에서 3cm 정도 길이로 자르고 양파 4분의 1개와 당근 조금도 부추와 비슷한 길이로 채 썰어 주세요. 청양고추 1개도 어슷썰기 해주세요. 볼에 손질한 재료와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부침가루 3스푼, 소금 1티스푼, 계란 1개, 물 3스푼을 넣고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부추전이 완성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향긋한 부추에 각종 야채에서 나오는 맛이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나네요. 마지막으로 부추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조금을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자르고 양파 2분의 1개와 당근 조금을 얇게 채 썰어 주세요. 혹시 집에 게맛살이나 크래미가 있어서 함께 넣어주면 맛이 훨씬 좋아요. 다진 마늘 반 스푼, 진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두배 식초 2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참기름 반 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식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부추무침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부추의 향긋함과 식초의 상큼함이 입맛을 확 돋궈주네요. 첫 번째로 알감자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알감자 600g이 반 정도 잠기게 물을 넣은 뒤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삶아주세요. 감자가 푹 익었으면 물을 버리고 감자만 준비해 놔주세요. 통마늘 10개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를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마늘과 알감자를 넣고 센 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 1컵 반, 진간장 1컵, 물엿 3분의 1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약 20분에서 30분간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조리는 중간중간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다 졸여졌으면 설탕 1스푼을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뒤적여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청양고추와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알감자 조림이 완성입니다. 겉은 단짠하면서 쫀득하고 안은 포슬포슬한 게 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로 꽈리고추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어묵을 길게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썰게 해주세요. 저는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어묵 2가지를 섞어서 사왔어요. 꽈리고추 2줌을 길게 반으로 가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길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꽈리고추와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1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세요. 어묵을 넣고 꽈리고추와 골고루 어우러지도록 다시 1, 2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세요. 그 다음 소주 1컵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중약불로 줄여 3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소주 대신 물이나 멸치 육수를 넣어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간을 한번 본 뒤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하고 참기름 1스푼, 통깨, 후추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꽈리고추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어묵에 아삭하면서 씹을 때마다 퍼지는 꽈리고추의 양이 너무 좋아요. 세 번째로 두부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 한 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직접 만든 두부를 사와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 키친타올을 이용해 두부의 물기를 한번 제거해주세요. 통마늘 10개를 얇게 편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를 어슷 썰고 대파 3분의 1개는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굵은 대파의 경우는 길게 반으로 한번 가른 뒤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두부를 넣고 센 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그 다음 진간장 5스푼, 소주 6스푼, 물엿 2스푼, 설탕 1티스푼, 편썬 마늘,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중약불로 줄여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1티스푼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두부볶음이 완성입니다. 한번 구워준 두부에 양념이 쏙 배어들어 씹을 때마다 식감도 맛도 너무 좋아요. 네 번째로 두부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씻은 묵은지 한 줌을 준비하고 두부 한 모는 한번 팔팔 끓여 준비해 놔주세요. 볼에 돼지고기 앞다리살 400g,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설탕 1스푼, 소주 2스푼, 진간장 2스푼, 매실액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1티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20분 정도 재워놔주세요.
양파, 사과, 배를 갈아서 함께 넣어주면 맛이 더욱 풍성해져요. 재료가 다 없다면 양파만 갈아서 넣어줘도 맛 자체가 정말 달라져요. 대파 3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재워놓은 고기를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겉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씻은 묵은지를 넣고 3분 정도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그 다음 중약불로 줄여 10분 정도 조리듯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대파, 참기름 1스푼, 통깨, 올리고당 1스푼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두부김치가 완성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함을 잃지 않은 김치와 고기, 두부를 삼합으로 먹으면 피로가 싹 날아가요. 5번째로 부추 두부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2줌을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홍고추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두부김치를 만들 때 썼던 두부 조금을 으깨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부추와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부추의 숨이 반 정도 죽을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부추의 숨이 반 정도 죽었으면 두부와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을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홍고추, 참기름 반 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부추 두부볶음이 완성입니다. 아삭하면서 쫄깃한 부추와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가 너무 잘 어울려요. 6번째로 꽈리고추 계란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꽈리고추 1줌 반을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썰게 해주세요. 생강 1톨을 편썰고 통마늘 10개를 칼등으로 살짝 내리쳐 으깨주세요. 대파 3분의 1개를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팬에 참기름 1스푼을 두른 뒤 삶은 계란 5개와 꽈리고추를 넣고 센 불에서 1,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 2컵, 진간장 3분의 2컵, 소스 2스푼, 매실액 1스푼, 물엿 2스푼, 설탕 2스푼, 청양고추, 대파,
생강, 마늘, 건고추 1개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간장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건고추는 없으면 생략해줘도 괜찮지만 넣어주면 훨씬 맛이 깔끔하고 느끼한 맛을 확 잡아줘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에서 30분간 졸여주세요. 그러면 꽈리고추 계란 장조림이 완성입니다. 짭조름한 장조림 국물에 꽈리고추의 향이 은근하게 배어들어 더욱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계란만두를 만들어 볼게요. 대파 3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당근 조금을 잘게 다져주세요. 볼에 다진 재료와 계란 5개, 소금 3분의 2티스푼, 설탕 2분의 1티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후라이 전용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계란물을 부어 중약불에서 부쳐주세요.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 한쪽에 체다 치즈를 조금 넣어주세요. 그 다음 계란을 반으로 접어 치즈를 감싼 뒤 숟가락으로 모양을 고정시켜주세요. 계란을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계란만두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먹을 때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아 먹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후다닥 만들어내기에도 정말 좋은 요리예요. 오늘은 21,000원으로 7가지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